안녕하세요, 딥블루레이크 이철원입니다. 오늘은 딥블루레이크 브루잉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브루잉을 할 때 먼저 린싱을 해요. 린싱을 할 때는 양쪽에 드리퍼에 손을 놔두고 이게 물이 잘 충분하게 골고루 적셔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물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다 내려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신 후에 다 빠졌는지, 지금 아직 물이 떨어지죠. 이렇게 빠졌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17g을 준비했고요. 담는 통 안에 이렇게 미분이 있어요. 근데 미분 같은 경우는 분쇄도 입자가 작기 때문에 단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저는 묻어있는 것들은 일부러 털어내거나 아니면 같이 넣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안에 있는 커피가 고루 평면이 되게끔 한두 번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흔들어주면은 오히려 다져져서 추출이 너무 느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흔드는 거를 한 두세 번 정도만 하고 멈춰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드리퍼가 수평이 맞는지가 중요한데, 하리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수평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되죠. 오리가미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솔직하게 저 이거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고,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리브스 커피에서 사용하는 수평계인데요, 저도 그냥 한번 따라해 봤어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95도의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리실 때는 뜸을 40에서 50g 정도 내리고 그 다음에 추위를 보면서 하는데, 커피는 물의 수위가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수위를 많이 올릴수록 물줄기가 빨리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브루잉을 내리실 때 물을 무겁게 하고 싶으시면 물의 수위를 좀 낮추시면 되고요. 그 물 수위를 너무 그 위로 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자주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그 물 수위가 좀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부어주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포오버 방식은 이 수위를 최대한 위에까지 올려서 최대한 그 커피를 빠르게 내린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보통 돼요. 그렇게 하실 때는 입자의 크기를 가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의 수위를 빠르게 올리는, 그런 높게 올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좀 굵어지고요. 입자가 굵어지다 보면은 좀 더 라운드하고 3미톤이 좀 더 브라이트하게 좀 밝게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95도의 물을 사용했고요. 뜸을 들일 때는 최대한 위에서 너무 낙차가 되게끔 하시면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어디로 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루잉 하시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루잉을 하실 때는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천천히 하시면 좋고요. 저는 좀 많이 해서 그냥 한 손으로 그냥 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수건으로 밑에를 잡고서 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지금 대략 50g의 뜸을 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70g 정도를 내렸고요. 처음에 얼마만큼 물을 내리냐에 따라서 엑기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내릴 때 많은 엑기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두 번째는 좀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 120g 정도를 내렸고요. 지금 1분 정도가 지났고 그 안에서 다시 올려서 좀 수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70g의 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 뜸 50g, 그 다음 70g, 또 70g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 30초가 지났고, 이 상황에서 물이 다 내려가고 있진 않지만 또 거기에서 수위를 좀 더 올려서 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입자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대략 50g 정도의 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g 정도의 물을 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2분 정도가 됐고, 물 수위는 처음에는 낮았지만 갈수록 조금씩 더 올리면서 그렇게 오리가미를 저희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내려갔을 때 다시 올려서, 간단하죠?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내릴 때까지 뭔가 다른 일을 하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여기 보이시는 코튼 필터를 사용했어요. 이 코튼 필터는 보통의 필터보다는 두꺼워요. 여기 보이시면은 생각보다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여기 좀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일반적인 하리오 필터보다도 두껍고, 그래서 물 흐름이 좀 천천히 후반부에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다 내려왔으니까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지금 95도의 물로
17g의 커피를 사용해서 276g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율은 한 1대 16.6, 1대 16 이 정도 비율로 저는 보통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커피는 웬만해서는 쓴맛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늘게 하셔도 되고 굵게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게 제가 로스터다 보니까는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리시는 분이 어떻게 내리시건 웬만한 맛이 나오게끔, 대신 분쇄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맛의 뉘앙스가 다르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제 로스터의 마음입니다. 추천할 분쇄도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를 안에서 한번 여러 번 찍어봤어요. 찍으실 때 좀 한 가지 팁이라면 너무 밝은 햇빛에서 하시면은 안 좋아요. 실내에 좀 밝은 곳에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랬을 때 입자 크기는 900 마이크론 전후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맞춰서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월픽 라인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게이샤 워시드예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게이샤 워시드라서, 워시드 같은 경우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레시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 게이샤 같은 경우는 이 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늘게 해서 900 마이크론을 맞추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94도나 95도의 물로 내려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4월달 딥브레이크의 컨셉은 게이샤 킹이에요. 저가형 게이샤도 있고 고가형 게이샤도 있는데 4월달 월픽 잘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블레이크 이철원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필터 커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뜻한 거는 앞이 모여져 있는 좀 가느다란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구하기 힘드신데, 이 오리가미 이 서버는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해요. SNS 이벤트에 하실 때 매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는 걸 사은품을 드리는 게 이번 컨셉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대만 드리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역시 판매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야드 드리퍼라고도 하는데 저번 브러스 챔피언이 사용해서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딱 찰떡인 오리가미 서버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직구해서 그냥 사왔어요. 이거는 SNS 이벤트 매주 한 분, 그 다음에 이거는 30만원 상당의 구매 고객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매주 한 분씩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컵은 좀 작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컵은 얼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넓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음 저희 레시피 100g을 대략 넣고요. 그 다음 올려주고, 그리고 저희 아이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22g에 220, 만약에 22g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싱글 같은 경우는 20g 단위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20g에 200g, 그리고 얼음은 처음에 100g, 나중에 다 내리고 난 다음에 100g을 첨부해 주시면 돼요. 알기 쉽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22g의 커피를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커피는 내추럴 커피예요.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워시드 커피에 비해서 분쇄도 입자가 좀 더 가늘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워시드 커피의 기준점보다는 조금 더 굵게 하시면 좋고요. 굵게 하는 기준은 분쇄도 가이드에서 기준해 봤을 때 950 마이크론에서 1000 마이크론 정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물이 너무 느리게 나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지금 22g의 커피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한두 번 흔들어 준 다음 수평을 좀 잡아 볼게요. 번거롭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받침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릴 때 예뻐 보이는 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물 온도는 이번에는 95도나 96도까지 가면 너무 좀 잔미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내추럴 같은 경우는 온도가 1도 낮은 워시도보다 낮은 94도의 물로 내리려고 해요. 뜸은 22g의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50g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60g 정도의 뜸의 물을 사용합니다. 엄청 향이 좋네요. 월픽 때 드실 때는 좀 스페셜 라인에는 이렇게 향 좋은 애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예멘 커피 같은 거, 그런 거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략 블루밍은 30초 정도 지난 후에 물을 내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가스가 더 나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면 되고요. 전 지금 뜸은 37초 정도의 후에 내려주고 있고, 양도 많고, 그리고 아이스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내릴 때 좀 많이 내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따뜻한 거 같은 경우는 4번에 나눠서 내리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는 딱 2번 하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60g의 뜸의 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0g 정도의 물을 내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60g 정도의 물을 내리면서 마무리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지금은 1분 10초 정도 됐고요. 간단하죠? 딱 2번 내리고 끝났습니다.
아이스는 어떻게 보면 편리해요. 그리고 나서 물줄기 다 내려갈 때까지 있으면 되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는 무산소 커피나 아니면 내추럴 커피, 좀 향이 강한 애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플로라는 그 느낌이 따뜻할 때는 사는데 아이스랑 부딪히면은 그 향은 다 죽어버리고 산미톤만 높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산미가 너무 부담스럽게 드실 수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내추럴 커피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워시드 커피도 아이스 드시면 맛있죠. 얼음 100g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본점에서는 잔얼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잔얼음을 사용하면 좀 더 얼음이 빨리 녹기 때문에 감안하고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얼음이 녹아서 너무 묽어지는 게 싫다고 하시면 그럴 때는 얼음이 크기가 큰 걸 사용하시기 바래요. 100g의 얼음을 사용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됐고, 내려 드실 때는 꼭 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젓는 게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컨셉은 커피 앤 위스키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레잉을 하실 때 본점에서 위스키 잔으로 나가요.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저희 디플레이크 아이스 레시피는 22g의 커피를 사용해서 1대10 비율인 220에 물을 내리시면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 100g의 얼음을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60g의 물에 뜸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100g, 그 다음에 60g을 내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물이 다 내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0g의 얼음을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리오 레시피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리가미 레시피로 알려드렸는데, 하리오와 오리가미의 차이는 사실 이 구멍이 좀 약간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리오는 좀 천천히 내려가고요, 오리가미는 좀 빨리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리오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입자를 살짝 더 가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브루잉 레시피나 아이스 레시피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좀 더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18g에 300g을 내리시면 되고요. 차 같은 커피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17g에 272g 해서 드시면 좀 더 편합니다. 오리가미 브루잉 시간은 하리오랑 좀 다른데, 오리가미는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리오 같은 경우는 3분에서 3분 30초 정도를 추천해 드려요. 저희 그냥 드립 필터는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던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딥블레이크 아이스 레시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딥블레이크 이철원입니다. 이번은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크딥과 딥블렌딩 같은 경우는 18에서 18.3g, 34에서 35g을 추출해서 30초 동안 내려요. 저희는 20g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92.6도에서 92.7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스프레소는 따뜻한 거나 아이스나 다 동일시돼서 나오고요. 레시피를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의 물의 양은 220g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 가득하신 다음에 150g의 물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딥블렌딩을 추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누드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 담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다져주는 행동을 해요. 매일매일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18.2g에 34.8g을 추출하고 30초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은 다음에 저희 디스틸부터, 이번에는 웨버를 사용할게요. 사용해서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다져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레벨링 툴을 사용해서, 어떤 분들은 레벨링 툴을 그냥 되게 얇게 쓰세요. 그냥 위에만 다지는 형태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레벨링 툴에 의해서 추출 시간을 이제 컨트롤해요. 다른 곡보다 굉장히 레벨링 툴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3초 동안 추출하기 위해서 좀 더 가는 것보다는 더 굵게 할 수 있고, 굵게 하고 난 다음에 산미톤을 살리면서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커피가 가늘어지면은 향이나 단맛은 좋아지지만 써지거나 아니면 산미톤이 완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굵게 하기 위해서 레벨링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링 툴도 사용할 때 돌리실 때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저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2, 3회 정도 한 다음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우는 느낌이 보이면 조금 더 레벨링 툴을 사용해서 돌려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곳과 다른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레벨2를 많이 내린다. 디스트리뷰터를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집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양방향으로 살살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저희는 이거를 살짝 올리면서 점점 더 위로 빼서 마무리합니다. 이러면은 좀 더 채널링이 안 나요. 이거를 쓰셨는데도 채널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은 잘 될 거예요. 레벨링2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세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르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돌려요. 그리고 누르면서 반대로 돌리고, 이 누르는 게 어느 정도 다져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볍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한다. 커피는 추출이 짧아지면은 3미톤이나 향들이 브라이트하게 살고요. 저희는 블렌딩 같은 경우는 좀 더 무난하면서 그러면서 단맛을 더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굵게는 하지만 추출 시간을 30초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고 해요. 지금 담았는데, 바스켓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18g 바스켓이고요. 18.2g을 담으니까 18g 바스켓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20g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20g 바스켓을 쓰는 거는 위에 있는 커피와 머신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해요. 헤드스페이서 공간을 확보해야지 커피가 좀 더 추출이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맛 표현들 잘 되고, 물론 프리인퓨징 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프리인퓨징 하는 기계들이 있지만은 그런 기계를 사기보다는 그냥 바스켓 하나만 사이즈 업을 하시면은 좀 더 맛도 부드러워지고 더 맛있게 잘 나옵니다. 모이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초나 6초에 첫 방울이 떨어지고, 그 다음은 그 바스켓 안에서 이제 모이는 커피 향이 추출되는 게 모이는 거를 대략 한 10초에서 12초 정도로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딥블렌딩 같은 경우는 추출이 30초 전후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을 컵에 가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라떼는 우유 150에 얼음 가득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에스프레소는 저희 34에서 35g 나오기 때문에 부어주시면 맛있는 라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떼는 드실 때 안 저으시고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우유만 드시는 경우는 맛이 없으니까 잘 저어 주셔야 되고요. 저는 딱 그냥 단맛이 좋고, 라떼를 만드실 때는 우유 맛이 너무 강하면은 사실 에스프레소가 밀린 거예요. 그럴 때는 에스프레소를 조금 더 덜 추출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긴 시간을 확보하셔야지 라떼는 더 맛있어집니다. 딥블레이크 라떼 아메리카노 한번 맛있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딥블레이크 이철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블루 블렌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드셨던 딥이나 다크딥과는 다르게 레시피가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18.6g에 40g 추출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과 브라이트한 산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34나 35g 내리셨을 때는 굉장히 산미톤이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런 산미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추출해서 그 산미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담아 볼게요. 저희 그라인더는 일부러 플랫볼을 사용하고 있고요. 18.6g, 지금 레시피 40g, 추출 시간은 27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다른데, 딥이나 다크딥 블렌딩 같은 경우는 92.6에서 92.7도를 사용하지만 블루 같은 경우는 93에서 93.1도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력은 똑같고요. 유량도 똑같습니다. 블루를 내릴 때 루틴이 좀 다른데 넣어주고요. 코니컬버는 그냥 사용하는데, 플랫볼을 사용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미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미분이 추출 좀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EK를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대여섯 번 안에 있는 잔여물을 더 털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받은 다음에 잘 섞이도록 한 4-5번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준 다음 잡고서 돌려주면 되고요.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18.6g을 세팅을 봐주고요.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 외곽부터 한 다음 안으로 점점 가운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한번 쳐주고요. 눌러줄 때 지그시 누르면서 3번 정도 돌려주고, 반대로 3번 정도 돌려주고, 반대로 또 돌려주시면 됩니다.
캠핑도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보통 해요. 왜냐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서 얘가 잘 뒀는지. 그리고 사실 캠핑은 너무 세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레벨링 툴에서 다 캠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하면 됩니다. 8.6g에 40g 추출할 거고요. 추출을 하실 때는 포터필터에 커피가 닿으면 최대한 빨리 추출 도구에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출의 시작은 6초에서 7초 정도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출 시간은 27초에서 8초 정도, 블루 블렌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딱 27초 나왔네요. 27초 40.5g 나왔네요. 이번에는 플랫 화이트를 만들 건데, 저희 플랫 화이트는 다른 곳과의 플랫 화이트랑 달라요. 다른 곳의 플랫 화이트는 진하다고 생각하면서 드시는데, 저희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싱글 오리진 커피나 블루 블렌딩 갖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출량이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도 달라져요. 진한 커피라기보다는 플랫 화이트에 어울리는 커피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이스 플랫 화이트 컵은 저 이번 달 월픽 사은품입니다. 사은품은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작년과의 연관성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작년의 사은품,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귀엽죠. 올해의 사은품. 그래서 작년에는 라떼로 이 컵을 드시게끔 추천을 했다면, 올해는 플랫 화이트를 드시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기획으로 만들어 봤어요. 플랫 화이트는 얼음을 마찬가지로 컵에 넣어 주신 다음, 우유양은 라떼는 150이었는데 플랫 화이트는 110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40g의 에스프레소를 넣을 거예요. 저희 플랫 화이트는 싱글 오리진 커피나 블루 블렌딩 18.6g에 40g 27초 정도 내렸고요. 플랫 화이트 레시피는 얼음 가득, 우유양은 110.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앞부분의 라떼 같은 경우는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딸기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다 보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에스프레소는 고추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추장 레시피는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경우는 동일시하게 합니다. 보통 다른 곳들은 라떼 에스프레소를 다르게 레시피를 잡는 곳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고추장 레시피도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에스프레소 레시피는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블렌딩에 들어가는 아메리카노 물 양은 그래서 220g, 커피는 얘네 두 같은 경우는 34.5g, 35g, 그 다음에 얘는 40g에 그렇게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